안녕하세요. 유리병 너머의 연출을 맡은 이세린입니다. 유리병 너머는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새들을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파트나 도로 옆에 있는 투명한 유리벽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시설물인데요. 이 유리벽과 건물의 유리 등 인간의 건축물로 인해 한국에서만 연간 800마리의 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800만 마리, 영국 1억 마리, 미국 5억 9천만 마리. 매년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은 야생조류의 숫자입니다. 편의를 위한 인공구조물이 자연을 위협하는 흉기로 숲이 도시가 되고 도시에 유리벽이 세워진 지금, 길을 잃은 새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랑한 새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서울시 강동구의 한 근린공원입니다. 나무 뒤로 빠른 차들이 달리고 높은 아파트가 하늘을 가리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고비가 먹이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동고비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13cm 정도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딱따구리의 옛 둥지에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 구멍에 무언가를 얻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곤줄박이가 열매를 따먹습니다. 곤줄박이는 예쁘게 생긴 모습과 사람을 피하지 않는 습성으로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새입니다. 이번에는 쇠딱따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약 15cm 되는 몸 길이와 잿빛이 도는 갈색빛의 흰 가로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딱따구리의 긴 부리는 나무 줄기 속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고 나무를 두드려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도시 내의 녹지가 조금만 있어도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도시에 새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매번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곳에 경험하지 못한 건물들이 갑자기 들어섰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명한 유리였습니다. 요즘 보면 시골에도 인구 밀집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개활지나 산을 깎아서 새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던 새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다가 이를테면은 아파트 방음벽이랄지 유리창에 충돌해서 오는 그런 유형들이 가장 많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걸을 때 5km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새들은 훨씬 빠른 36에서 72km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특히 비행을 위해 단순화된 몸 구조와 부드러운 머리뼈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새들을 보면 대부분 눈이 양옆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넓은 시야각을 갖는 대신 깊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들은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가 유리벽을 인지하지 못해 부딪히게 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멸종위기 조류를 증식시키기도 하고 교육기관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수리부엉이들이
건물이나 방음벽 충돌로 지금 보호받는 아이들이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애는 암컷인데 우측 날개가 골절됐어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랑 평생 살아야 되고, 대개 여기 구조센터에 들어온 애들은 약 80%가 방음벽이나 건물 충돌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한테는 방음벽 충돌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 몸에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특히 날개 부분이라든가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그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균형을 못 잡죠. 그래서 비행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맴돌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이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냥을 불가해서 곧 이제 폐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요인이. 예. 왜 나왔어?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수리죠, 독수리. 예. 얘도 그 건물 충돌로 들어온 애죠. 외관으로 봐도 왼쪽 날개가 처졌죠. 예, 골절돼 가지고 얘도 그 몽골 쪽으로 북상은 이제 불가하고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애들 보면요, 그 안타깝죠. 딱하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사람 손에 의해서 또 사람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결국은 또 사람에 의해서 구조돼 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으니 좀 아이러니하긴 하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한테 그 발견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 폐사하거나 고통받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유리창 충돌 조류는 꾸준히 구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 한 마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생태계에 더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둘 중에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그 새끼들도 머지않아 폐사를 합니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체들이 그런 개체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식한 애인데 처음에 5마리가 있었어요. 얘는 집밥꿀이죠. 그 얘가 5마리 중에 3마리는 시름심 앓다가 굶어 죽었고, 나머지 2마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를 해왔던 것은 어미가 이제 유고를 당한 거죠. 방음벽 충돌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냥 두면 아살하니까 들어와서 자기들도 스스로 먹이를 먹을 때까지 저희가 인공으로 급이를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보통 3월서부터 7월, 8월까지가 이제 번식기잖아요. 그때 이런 어미 이런 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구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새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서 아이들처럼 조금씩 자주 먹여줘야 돼요. 보통 20분마다 한 번씩 아이들 케어하고 하는 직원은 2명인데 2명이서 이렇게 50마리씩 케어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여기서 그 굶어 죽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죠. 보호소 안에서도 새들은 죽어갑니다.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 사람과 물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은 큰 역할을 합니다. 잘했어. 응. 경기도 하남시 미사중학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다로그. 야생 조류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 예,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 자원봉사자 정인태입니다. 버드세이버는 투명 유리에 조류들이 충돌하지 않게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맹금류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였을 때 새들이 그 맹금류니까 도망갈 것이다,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새들은 하나의 이미지로,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이 맹금류니까 내가 도망가야 될 어떤 주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서 계속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운영자 없으시죠? 자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 센터장님도 안 가져오셨죠?
그 중에서도 단장 전인태 씨는 19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를 발견을 하면 그 새에 이렇게 두고 이제 찍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새의 크기나 그다음에 이제 예, 그렇죠. 색상 같은 경우를 보고서 이제 관련된 분들이 이게 어떤 새고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는 이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예요. 예. 전인태 씨가 주도하는 오늘의 활동은 일종의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유리벽에 충돌한 조류의 사체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데이터가 쌓여 과학적으로 유리벽의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게 돕습니다. 더 나은 생태계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영역을 시민들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비둘기 종류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죠? 네, 이렇게 보면 예, 비둘기 종류 같아요. 네. 앞서 배운 대로 자리에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줄래요? 원래 관찰을 하고 이 데이터를 올릴 때는 예, 배가 나오게 한번 찍고 등이 한번 나오게 찍고 그다음에 옆에 옆구리가 나오게 이렇게 세 개의 사진을 찍어줘야지 이제 네이처링이 올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정확히 이 사체에 대해서 어떤 새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과 위치를 등록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야생 조류를 살리는 한 걸음입니다. 다 기도를 해야지. 예. 솔직히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제 어떤 시설에 새들은 이유 없이 이제 이유도 모르고 죽고 있으니까요. 네. 높은 벽. 이번엔 충돌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티커 바로 위쪽에 보시면 있죠. 저기 충돌 흔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다가 충돌한 흔적이에요. 그 이제 어떤 내장들이 이게 다 터져서 저기 쫙 퍼진 현상이에요.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아, 여기 충돌 흔적 있네요. 여기. 요 기록 쭉 남겨주실래요? 그러니까 요런 흔적 같은 경우는 깃털이 박혀일 정도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이제 흔적이 남은 거예요. 얘가 예. 머리. 계속해서 보이는 사체들. 단순히 길만 걸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벽에 충돌하는 새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이 스티커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헛간, 우리 헛간, 옛날 헛간 사이에 얼기설기 돼 있잖아요. 그 사이를 이제 새들이 이렇게 헛간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일정 공간은 새들이 날지 않고 어떤 공간은 통과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높이가 5cm고 가로가 10cm가 되는 공간은 새들이 비행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해서 새들이 비행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했고 새들이 통과하지 않는 5 곱하기 10의 간격. 이 간격을 기준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새들이 유리벽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 19년도부터 관찰을 하면서 19년도, 2000년도만 해더라도 이쪽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날아다니거나 모기 활동하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조속히 이런 스티커가 빨리 붙여지고 저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하지만 유리벽에 스티커를 부착하려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자체 또는 건물업체의 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기 싫다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활동이 다른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것들이 동물에게 그런 피해를 준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라도 우리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저렇게 저감 장치를 하면 그만큼 동물들이 덜 죽지 않을까. 같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빼곡한 빌딩과 사람들 사이에 한 발 물러서면 보이는 풍경들. 익숙하지만 새롭고 당연하지만 느끼지 못했던 도시는 선명한 적색 신호등이 눈에 띕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서식지 파괴, 기후위기, 그리고 이미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새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새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저 유리병 너머 한 걸음 모두의 희망입니다.